생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반학기 동안은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고와 실험 물리 분야를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챕터는 바로 챕터 1, 단위, 삼각함수 및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1장을 다루기 전에 한번 우리 과학적 사고와 실험 물리 분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장과 챕터 3장은 각각 1차원 운동, 그리고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어떤 물체 혹은 입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기술하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하기 위한 재료를 우리는 이번 챕터 1장의 단위, 삼각함수 및 벡터라는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표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 챕터를 운동을 하우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표현하는지를 집중하곤 합니다. 자, 이어서 배울 것은 챕터 4장의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번에는 Y의 관점에서 왜 발생하는지를 초점을 두고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자, 남은 챕터는 챕터 5장 에너지의 관점, 그리고 챕터 6장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충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 배우게 될 이 챕터 1, 단위 삼각함수 및 벡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1.1에서부터 1.10 벡터의 성분까지 총 7개 세부 챕터를 알아볼 건데, 자, 이 중에서 이 1.8에서부터 1.10 챕터는 바로 챕터 3장 2차원 운동을 다루기 위한 사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원 운동을 먼저 초점에 두고 요 4개 챕터를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1.1 길이, 질량, 그리고 시간의 표준입니다. 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어떤 실험에 기초한 이론을 개발하고 증명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학의 이론상 물리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는지를 수학적으로 그 물리량을 표현하곤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량에는 힘, 속도, 부피, 가속도 등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물리량들은 다시 길이, 질량,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으로 다른 물리량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길이의 단위를 미터, 그리고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라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길이, 질량,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통해서, 속도라는 것이 이제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더불어서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는 곧 다시 미터의 세제곱분의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길이, 질량,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물리량을 통해서 다른 물리량들도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물리량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국제 단위계 SI, 시스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 단위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며 이에 따른 단위는 미터, 킬로그램, 초,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대응이 되고 있는 미국 관습 단위계에서는 각각 피트와 슬러그와 초를 사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런 단위계들을 상호작용하고 비교 분석하려면은 이러한 단위를 변환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1.5 챕터에서 단위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1.4 챕터에서는 측정의 불확정도와 유효 숫자를 배울 건데, 자, 물리학은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법칙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학입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설과 혹은 잠정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실제 들어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 하에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름지기 모든 측정값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도를 내포하고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정확한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유효숫자 표기법을 사용해서 몇 자리까지 계산하고 표기할 것인지 한번 정해봅시다 라는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유효숫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을 제외한 신뢰할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0.03 같은 경우 0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이기 때문에 유효숫자가 아니고 여기 3은 유효숫자입니다. 자, 반면에 0.0075075의 이 숫자에서는 0.00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이기 때문에 유효숫자가 아니고 이 7과 5는 각각 신뢰할 수 있는 수, 즉 유효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효숫자와 관련된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자리의 숫자가 0이 아닌 경우에 모두 유효숫자이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487은 모든 자리의 숫자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유효숫자입니다. 그래서 유효숫자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규칙. 0이 아닌 숫자로 둘러싸여 있는 0은 유효숫자이다. 자, 0이 아닌 4, 8, 7, 4로 둘러싸여 있는 0은 유효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수는 총 5개의 유효숫자를 갖습니다. 자, 세 번째. 소수점 아래 끝자리의 0은 유효숫자이다. 이 세 번째 항목이 여러분들이 흔히들 헷갈려하는 그 항목인데요. 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 487.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사실 487.1로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 대수적인 관점에서 같은 숫자잖아요. 이렇게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뒤쪽에 0을 붙였다. 유효숫자를 5가지로 표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끝자리의 0은 유효숫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단지 자릿수만 표기하기 위한 0은 유효숫자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3보다 이전에 있는 0, 자릿수를 표기하기 위한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0과 0은 유효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3, 4, 그리고 이 세 번째 규칙, 소수점 아래 끝자리, 소수점 아래 끝자리에 있던 0은 유효숫자겠죠. 그래서 이 예시에 따르면 유효숫자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항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 수 중에서 유효숫자 뒤에 0은 유효숫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4870이라는 숫자는 유효숫자가 3개일 수도 4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애매한 점을 우리가 과학적 표기 방법을 이용해서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자면은 4.87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면은 유효숫자가 하나, 둘, 셋으로 유효숫자가 3개겠죠. 자, 반면에 4.870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유효숫자가 하나, 둘, 셋, 넷으로 유효숫자가 4개겠죠. 자, 이와 같이 5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5가지 규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하고 각종 수에 대입해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또 더불어서 이번 학기 수업의 모든 문제와 답안은 유효숫자 3개를 사용한 과학적 표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교수님들이 누차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과 수시를 앞두고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챕터 1 단위 삼각함수 및 벡터 부분에서는 이 유효숫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체화시키고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부 챕터는 바로 단위의 변환입니다. 자, 이 단위의 변화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 따르면은 이 도로 표지판에 제한 속력이 킬로미터와 마일 형태로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환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자, 참고로 이 mph라는 것은 mile per hour입니다. 자, 그래서 이 80km per hour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 변환을 해보면은 먼저 1km가 몇 마일인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0.621 마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준용해서 한번 변환을 시켜보면은 80 곱하기 0.621 마일 퍼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49.68 mph가 될 것이고 유효숫자 세 가지로 표기하게 되면은 49.7 반올림해서 49.7 mph가 될 것입니다. 즉, 이 49.7 mph는 50 mph와 약 0.300 mph만큼의 오차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다룬 것처럼 이렇게 국제 단위계 그리고 흔히 미국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계 사이에서 특히나 변환이 많이 발생이 되며 그래서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배울 세부 챕터는 바로 좌표계입니다. 우리는 직선 위의 한 점은 한 개의 좌표로, 평면 위의 한 점은 두 개의 좌표로, 공간 3차원에서의 좌표는 세 개의 좌표로 위치를 결정하곤 합니다. 이러한 좌표계를 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각 좌표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평면 극 좌표계입니다. 자, 첫 번째인 직각 좌표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용되는 좌표계일 겁니다. 자, 이 2차원에서의 한번 직각 좌표계를 한번 볼까요? 원점이 0인 그리고 X축과 Y축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의 오른쪽은 플러스 X를 위쪽은 플러스 Y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large P라고 하는 이 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5만큼 Y축으로는 3만큼 이동하죠. 그래서 P는 5,3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직각 좌표계 형태가 되겠으며, 자, 이와 대응되는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좌표계는 바로 이 평면극 좌표계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평면 위에 한 점을 R, 세타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점까지 large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large A까지 직선에 한번 선을 긋고 이 선의 길이를 우리는 스몰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세타는 0도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식의 무슨 방향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이 사이각이 바로 이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면 극좌표계는 우리가 r, 세타로 표기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차원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인 어떤 재료이자 표기 방법인 이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저 유효숫자 부분입니다. 특히 유효숫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또 체화시키고 또 숙지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